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압생트는 실제로 아니스 향이 가미된 술이며 아르테미시아 압생티움이라는 미친 이름을 가졌습니다. 브랜드 숙으로도 알려진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식물로 만들어집니다. 쑥잎이 엽록수에서 녹색을 띱니다. 과거에는 특정 화학물질로 인해 경련과 환각을 일으킨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쑥의 구성 성분인 투조는 과다 복용 시 발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압생트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19세기에 압생트의 일부 저렴한 버전이 매우 위험한 독성 물질이 포함된 위조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압생트가 나쁜 평판을 얻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일종의 리큐어라고 잘못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증류주에 더 가깝습니다. 또한 설탕이 첨가되어 있지 않아 다른 과일 음료만큼 달지는 않지만 추가 단맛 없이 알아볼 수 있는 아니스 맛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압생트는 프랑스, 스위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람들이 그 음료가 모든 종류의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압생트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부도덕한 행동을 조장하며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을 부추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압생트를 흥미롭게 만드는 또 다른 사실은 일반적으로 55%에서 75% 사이의 높은 알코올 함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통 약 40%인 일반 위스키보다 몇 배나 강합니다. 따라서 압생트를 맛볼 기회가 있다면 약간의 야생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마로카는 지난 11년 동안 28건의 납 오염 사례와 함께 납 양성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사탕 유형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종류의 사탕보다 많습니다. 이 사탕에 납이 있다는 사실은 납이 일반적으로 식품이 아닌 페인트의 유해물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됩니다. 납 노출의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납은 인체, 특히 신경계, 뇌 및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 금속입니다. 소량의 납도 행동 및 학습 장애, 지능 저하, 주의력 문제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납에 장기간 또는 과도하게 노출되면 발달 지연, 청력 상실 및 장기 손상을 포함한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 중독은 납이 음식이나 흡입을 통해 몸에 들어갈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마로카 캔디의 경우 끈적끈적한 질감과 캔디의 납 오염 가능성이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알코올 도수가 95.5%로 터무니없이 높은 음료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음료는 스피리투스 렉티피코 완이라고 불리며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술로 간주되는 폴란드 음료입니다. 주로 자신만의 맛이 나는 보드카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사용하죠. 이 음료는 알코올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너무 강력하여 일반적으로 똑바로 마시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행히도 호주에 사는 한 10대 소년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는데 그녀는 술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었고 슬프게도 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다고 합니다. 10대 소녀의 가족은 결국 호주의 주요 주류 판매점에서 이 음료를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여전히 일부 작은 상점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음료의 원산지인 폴란드에서는 여러 상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만든 음료와 리큐어의 맛을 내기 위해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마시면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음료입니다. 매년 할로윈에 등장하는 달콤한 간식 사탕옥수수는 논란의 몫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탕옥수수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에 실제 꿀이 함유되어 있다고 선전하지만 잠재적으로 유해한 다른 성분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 안에 진짜 꿀이 있더라도 다른 원치 않은 물질의 존재가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탕옥수수의 주 성분은 설탕으로 과도한 설탕 섭취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옐로우 6, 옐로우 5, 레드 5 및 인공향료와 같은 착색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할로윈 사탕의 성분 목록을 살펴보면 방부제, 식용색소 및 높은 설탕 함량을 종종 찾을 수 있습니다. 특정 염료인 옐로우 5는 시야 흐림, 편두통, 피로 및 불안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옐로우 5가 염색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 주제에 대한 연구와 다큐멘터리는 제한적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은 사탕옥수수에서 발견되는 설탕이 너무 많은 사탕을 섭취하면 심한 가스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독성 폐기물 핵슬러지 씹는 막대기는 매우 위험한 사탕입니다.
얼마 전에 독성이 있으며 허용량의 2배에 달하는 납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몸은 독성이 되기 전 아주 적은 양의 납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독성 폐기물 핵슬러지 추바는 체리 맛이 나며 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탕은 체르노빌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향은 핵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그 사탕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는 보고는 몇 건에 불과합니다. 발을 몇 개 이상 먹었다면 의사와의 검진도 필요했을 것이며 어린이와 임산부가 이 사탕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버클리어는 알코올 도수가 95%에 달하는 다소 무섭지만 흥미로운 음료입니다. 주류 브랜드 중에서도 록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에버클리어가 미국 11개 주에서 불법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에버클리어 그레인 알코올은 1950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사람들에게 꽤 많은 야생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75.5%인 151 프루프와 알코올 도수가 95%인 초강력 190 프루프의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보드카와 럼과 같은 일반 증류주는 에버클리어 음료의 강도의 절반 미만입니다. 네, 꽤 강력한 것들이죠. 흥미로운 점은 에버클리어가 매우 투명하고 실제로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맛과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음료에 혼합하면 실제로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을 마시는 것은 알코올 중독 및 더 나쁜 위험과 함께 심각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매우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십시오. 펀딥은 불행히도 프로졸라가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큼 순진하지 않습니다. 이 사탕은 우리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설탕과 인공 첨가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펀딥의 높은 설탕 함량은 혈당 수치의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비만, 충치, 심지어 행동 문제와 같은 건강 문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딥은 영양가를 제공하지 않고 공허한 칼로리만 제공하여 잘못된 식습관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주 성분은 덱스트로오스, 말로덱스트린, 구연산이며 그 다음은 적색 40호, 황색 5호, 청색 1호와 같은 인공 향료와 착색류입니다. 이러한 성분은 무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 심층적인 분석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포도당과 말토덱스트린은 혈당 수치를 빠르게 높이는 포도당의 한 형태입니다. 혈당 수치의 반복적인 변동은 제2형 당뇨병의 위험 요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설탕 과다 섭취는 비만, 심장질환 및 특정 유형의 암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펀딥에 함유된 많은 양의 설탕은 종종 빠르고 반복적으로 섭취되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뉴욕의 여름에는 모두가 이야기하는 시원한 음료가 있지만 문제는 실제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도시의 공공해변 중 한 곳에서 하루를 보낸 적이 있다면 아마도 호두까기 인형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비밀 소환장 같습니다. 약 $10만 내면 호두까기 인형 상인에게 다가가 독한 술, 주스 및 기타 신비한 것들의 달콤한 혼합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음료는 모든 모양과 크기로 제공됩니다. 일부는 초강력 슬러시처럼 얼어있고 다른 일부는 알코올의 장난꾸러기 킥과 함께 과일 펀치와 비슷합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모두 꽤 강하다는 것입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만들며 각 공급업체에는 자체 비밀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면허 없이 호두까기 인형을 판매하는 것이 실제로 뉴욕 법에 따라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경찰은 이 은밀한 음료 시장을 단속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2010년 알 샤프턴과 같은 저명한 지도자들이 이 음료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호두까기 인형 음료가 규제되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사람들, 특히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2011년에 호두까기 인형법을 고안했습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이발소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90년대에 자랐다면 어느 시점에서 전설적인 원더볼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어딘가 사탕으로 가득 찬 이 유쾌한 초콜릿볼이 상점 진열대에서 불가사의하게 사라졌습니다. 원더볼은 원래 네슬레가 만든 초콜릿 브랜드로 나중에는 프랭크포드 캔디 앤 초콜릿 컴퍼니가 만들었습니다. 이 독특한 사탕은 겉은 밀크 초콜릿이고 속은 작은 사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원더볼은 호일로 조심스럽게 싸서 작은 상자에 넣었으며 종종 수집 가능한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더볼 플러스 프라이즈라는 버전도 있는데 톡 쏘는 포도당 사탕, 스티커, 작은 장난감으로 채워진 초콜릿볼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원더볼에는 작은 플라스틱 장난감이 포함되어 있어 어린아이들의 지식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탕 회사의 소비자와 경쟁사 모두 우려를 표명했고 이는 상당한 대중의 압력으로 이어졌습니다.
2004년 원더볼이 이번에는 스폰지밥 테마로 컴백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 아이가 안에 들어있는 사탕에 제식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다시 한번 원더볼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비디오에서 설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치아에도 좋지 않으며 충치는 물론 비만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설탕 함량이 엄청나게 높은 사탕 중 하나는 트윙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작은 쿠키에는 크림으로 채워진 32g의 설탕이 첨가되어 체지방을 더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맥도날드와 펩시콜라의 여러 빅맥과 트윙키를 결합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설탕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죠. 먹는 음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혈당이 올라가거나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특정 에너지 드링크를 목표로 삼아 금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뱅에너지의 레드라인 브랜드에 속한 초강력 에너지 드링크인 레드라인 엑스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료는 보디빌더와 체육관을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 드링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약 240ml의 작은 캔에 들어있지만 무려 316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에너지 드링크와 비교하면 그 중에서도 헐크와 같습니다. 극도의 효능 때문에 한 번에 반 캔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과 건강 문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드라인 익스트림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빈포세틴과 같은 다른 많은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음료에 대한 소송도 있었는데 레드라인 캔에 있는 정보가 너무 혼란스럽고 작아서 읽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FDA가 읽을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루카스 리몬과 슈퍼 루카스는 소규모 편의점과 대형 소매 체인 모두에서 찾을 수 있는 사탕입니다. 양념소금과 칠리 믹스로 판매되지만 많은 어린이들은 이러한 제품을 의도된 조미료가 아닌 사탕으로 소비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 루카스 리몬 콘칠리가 납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 및 연방 규제 기관 모두 10년 동안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대중에게 경고하거나 매장에서 제품을 제거하는 데 거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8월 주 정부는 루카스 리몬, 루카스 에시티토, 슈퍼 루카스를 포함한 루카스 브랜드의 소금 사탕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점에서 이러한 제품을 진열대에서 제거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미료로 표시되어 있고 법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이용 인기 있는 사탕은 생생하고 다채로운 라벨이 있는 작은 플라스틱 소금통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쉐이커에는 가루사탕이 들어있으며 일부 어린이는 가루사탕을 직접 입에 붓는 버릇이 있는데 이를 폭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실시한 실험에서 이 사탕에는 허용량의 2배까지 납이 함유되어 있음이 반복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가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은 이상할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미국에 살고 있다면 그들은 정말 격렬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에서 특정 몬스터 에너지 음료를 제한하거나 금지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슈퍼크레아틴의 사용이 유럽연합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몬스터는 아미노산인 아르기닌이 근육 성장에 좋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음료에 극소량만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권위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몬스터 에너지 음료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국가에서도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워 패치키즈는 다른 사탕과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점이 없으므로 적당히 먹거나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탕에는 설탕, 옥수수 전분, 타르타르산, 포도당 시럽, 구연산 및 다양한 인공색소, 향료와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려되는 성분 중 하나는 포도당 시럽, 특히 고과당 옥수수 시럽으로 당뇨병, 비만, 고혈압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이것에는 수은 수치가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정기적인 섭취로 장기, 뇌 및 면역 체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워 패치키즈와 같은 사탕에서 발견되는 5가지 유해 화학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최근의 과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러한 식품 첨가물은 암 위험 증가, 신경계 손상, 과잉 행동 및 기타 신경장애를 포함한 심각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화학물질, 즉 DVO, 브롬산 칼륨, 프로필 파라벤, 적색염료 3호,
이산화티타늄은 성인보다 이러한 사탕을 더 자주 섭취하고 발달 중인 신체가 독성 노출에 더 민감한 어린이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에서 이미 금지되거나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반 껌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껌을 삼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은 권장되지 않지만 당신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껌을 너무 많이 삼키면 위장 시스템이 막힐 수 있습니다. 입안의 껌 조각도 폭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 적 있습니까? 다음 이야기를 믿는다면 분명 그렇습니다. 키예프 폴리테크닉 대학의 한 우크라이나 화학과 학생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소녀는 껌을 먹는 것을 좋아했지만 일반 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먹었습니다. 그는 여분의 매운맛을 좋아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양의 구연삼을 담갔죠. 어느 날 소년의 어머니는 폭발음을 들었고 정확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버크페스트 토닉 와인은 원래 영국의 버크페스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만든 카페인 커피입니다. 요즘에는 다른 곳에서 생산 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 3월에 최대 5천만 달러의 매출을 보고하면서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버크페스트가 다른 음료와 차별화되는 점은 놀라울 정도로 높은 카페인 함량으로 각 750ml 병에는 콜라 8캔과 같은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일종의 에너지 음료로 작용하여 자제력을 떨어뜨리고 얼마나 많이 섭취했는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버크페스트는 강장제로 판매되지만 스코틀랜드의 북아일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나쁜 반사회적 행동과 연관시킵니다. 그것이 판매되는 유리병은 술에 취한 사람들에 의해 무기로 사용되어 쓰레기를 버리는 데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5년에는 스코틀랜드 법무부 장관이 상점에서 판매를 중단할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히피시피는 1960년대 후반에 소개된 사탕으로 히피 문화의 불법 약물과의 연관성과 포장으로 인해 즉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탕은 주사기를 매우 닮은 장난감 앰플이 포장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작고 여러가지 색깔의 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포장의 디자인과 형형색색의 사탕은 다양한 금지 약물을 암시했습니다. 포장의 히피시피는 무엇이든 시도해볼 거야 제발 먹여주세요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불법 약물을 정상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탕의 논란적 성격을 더욱 강조합니다. 히피시피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지만 문화적 충격 가치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2016년 초강력 럼주인 바카디 151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많은 의문과 미스터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카디는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이 독한 음료를 조용히 선반에서 꺼냈습니다. 왜 그렇게 주목할 만한지 궁금하다면 이름의 151이 무려 75.5%의 알코올 도수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바카디 한 병에 들어있는 알코올 함량의 거의 2배이며 이미 꽤 무겁습니다. 바카디 151을 더욱 신비롭게 만드는 것은 불타는 접시나 다른 음료에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라벨이었습니다. 바카디는 가연성이기 때문에 병뚜껑에 금속 화염 방지기를 배치하여 예방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다채로운 스키틀즈를 즐기면서 그 안에 놀라운 재료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인기 있는 사탕에 자주 사용되는 물질인 이산화티타늄은 장기적인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서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그것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암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이산화티타늄은 여전히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2021년에 이 첨가제가 식품에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이미 이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들은 옐로우5 및 옐로우6 같은 제품에 사용된 식용색소로 인한 어린이의 알레르기 반응 및 과잉 행동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유행한 좀비 스키틀즈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소 섬뜩한 이름으로 친숙한 스키틀즈 맛에 새로운 트위스트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탕을 정말 기괴하게 만든 것은 로튼 좀비의 맛이 나는 단일 스키틀즈였고 사람들이 그것을 시도했을 때 거의 개그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엑스트라 에너지 캔디, 엑스트라 스트롱 에너지 캔디, 혼합 과일 캔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달라필이라 불리는 금지 물질입니다. 이것은 등록된 건강관리 전문가에 의해서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탕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매우 기괴하고 위험한 일이었죠. 의료 전문가의 감독 없이 이 물질은 시력,
청력 상실, 혈압 강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뇌졸중과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탕은 말레이시아에서 발견되었으며 즉시 선반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된 사람들은 엄청난 벌금을 내야 했고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법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레몬과 라임이 가미된 밝은 색상의 음료를 좋아한다면 밝은 녹색의 갈증 해소제인 마운틴듀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는 버번을 곁들인 믹서로 고안되었지만 마운틴듀는 그 자체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마운틴듀가 다른 청량 음료와 진정으로 차별화되는 것은 함유된 카페인의 양입니다. 일부 탄산음료는 부드러운 카페인 부스트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마운틴듀 캔은 54mg의 카페인으로 진정한 경종을 울립니다. 마운틴듀는 미국에서 매우 인기가 있지만 일본이나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를 여행한 적이 있다면 마운틴듀가 슈퍼마켓에서 구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발견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BVU로 약칭되는 브로마 식물성 기름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한때 마운틴듀의 오리지널 레시피에 담겨 있어 큰 반향을 일으켰죠. BVO에는 빨간색과 갈색으로 나타나고 흡액제 냄새가 나는 요소인 브롬의 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몸에 축적되어 기억력 문제, 피부 문제 및 신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국에서는 BVO에 대한 걱정 없이 마운틴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음료가 자신의 입맛에 비해 너무 거칠다고 합니다. 유럽의 식품안전규제기관이 더 이상 이산화티타늄이 사람이 섭취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간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 있는 사탕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사탕 중 하나는 스타버스트입니다. 관련 첨가제는 이러한 가공식품에 부드러운 질감과 밝은 흰색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지만 영양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식품 첨가물로 이산화티타늄을 사용하면 장 내벽을 약화시키고 염증성 장 질환의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섭취한 이산화티타늄은 체외로 안전히 배출되지 않고 혈류로 흡수되어 다른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산화티타늄의 잠재적 독성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미국은 50년 넘게 이산화티타늄의 잠재적 위험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재평가 부족은 FDA 규제 과실에 기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있는 성분이 눈에 띄지 않고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봄맥은 샴페인 맛이 나는 청량 음료로 1960년대 닥터페퍼가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시클라메이트는 일반 설탕보다 약 30에서 50배 더 달콤한 인공 감미료입니다.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인공 감미료, 특히 사카린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클라메이트는 다른 감미료에 비해 비싸지 않으며 가열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안전 문제로 인해 금지했습니다. 영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 금지되었죠. 그러나 1996년 유럽연합은 재고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다시 감미료 영역으로 돌아왔죠. 필리핀에서도 처음에는 금지되었지만 2013년 필리핀 FDA는 음주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에서는 이를 금지했고 감미료인 시클라메이트에 대해 주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흡연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캔디 담배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80년대와 90년대에 씹는 것을 즐겼던 사탕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담배만큼 해로울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불꽃을 닮은 빨간 끝이 있는 하얀 사탕이 얼마나 해를 끼칠 수 있을까요? 이런 종류의 사탕은 20세기 초에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즐겼던 사탕 담배는 설탕이 든 분필로 만들어졌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 위해 포장 안에 가루 설탕을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제품은 캐나다, 브라질, 터키, 뉴질랜드 및 미국의 특정 지역을 포함한 13개국에서 금지되기 전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금지령이 내려진 이유는 이 사탕들이 어린이들을 담배 연기의 해로운 영향에 둔감하게 만들어 담배 연기를 멋지고 유행에 맞게 보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흰 사탕 막대기로 흡연 흉내를 내는 것이 유행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탕 담배를 제거하고 금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막대 사탕은 분명히 위험합니다. 여기에 금지되어야 하는 또 다른 막대 사탕이 있습니다. 이 사탕의 일반적인 맛은 딸기, 수박, 블루베리 및 체리 맛입니다. 그러나 막대 사탕 선반에서 정당하게 제거된 이유를 결코 믿지 못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형태의 막대 사탕은 완전히 합법적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플라스틱 튜브, 밀폐 파우치 및 시가밴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죠. 사실 일부 사람들은 불법 약물을 피우기 위해 막대 사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5.99달러짜리 막대 파이프도 쉽게 재사용할 수 있죠. 따라서 당국이 선반에서 신속하게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2006년 코카콜라와 펩시는 인도 케랄라에서 살충제가 많이 함유된 청량음료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응하여 정부는 인도 4개의 주에 있는 정부 운영 학교와 대학에서 두 회사의 청량음료를 금지했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인도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청량음료의 엄격한 국제 기준을 충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의 사무실은 주말 동안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구자라트는 그러한 금지령을 내린 두 번째 주였습니다. 앞서 뉴델리의 한 독립조사기관에서는 코카콜라와 펩시의 샘플에서 인도 표준국이 정한 기준치보다 24배 높은 살충제 농도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5가지 정도의 살충제의 조합이 검출되었는데 모두 이러한 음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지하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턱 브레이커는 일반적으로 둥글고 일반적으로 직경이 1에서 3cm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삼키면 질식 위험이 있고 치명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사탕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위험을 감안할 때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크기와 맛을 끝없이 유지하는 능력으로 알려진 영화는 고브스토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탕 자체는 해롭지 않지만 질식하거나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는 기쁨에 끊임없는 상태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턱 브레이커를 먹어 턱 운동을 장시간 하면 턱 피로와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획되지 않은 치과 예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되지 않은 홈메이드 알코올 슬러시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은 확실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과거에 뉴욕이 프로스티를 금지하기 전에는 인스타그램의 배달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매력적이고 다채로운 음료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각각 $10이며 블루 하와이안과 드래곤베리 콜라다와 같은 맛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스티가 코데인 및 기타 금지 물질과 같은 물질과 혼합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술을 마신 후 극도로 취해 환각을 경험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스티에는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었지만 주로 많은 양의 설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것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고객들이 합법적인 음주 연령에 도달했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프로스티를 둘러싼 악명은 결국 너무 빨리 커져 당국의 잠재적 개입에 대한 추측 속에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감초는 맛있는 간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특히 40세 이상이고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몸에 정말 나쁠 수 있습니다. 감초는 실제로 식물에서 유래하며 남유럽, 중동 및 아시아와 같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라납니다.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감초 뿌리를 먹어왔으며 고대 군인들조차도 전투와 긴 여행 중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감초 뿌리를 먹어왔습니다. 이 사탕을 까다롭게 만드는 것은 적어도 2주 동안 하루에 약 2온스 이상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압을 높이고 심지어 심장 박동수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심장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검은 감초는 또한 섭취할 수 있는 특정 약물 및 기타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체내 칼륨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칼륨은 건강한 심장에 매우 중요하며 너무 적으면 불규칙한 심장박동 및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끔씩 감초를 조금 넣는 것은 괜찮지만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너무 시큼해서 얼굴이 경련날 정도로 신맛이 나는 사탕을 먹어본 적 있나요? 워헤드는 극도로 신맛이 나는 사탕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사탕은 혀에 구멍을 뚫을 만큼 산성이 있었죠. 당연히 이것이 이 사탕의 이름이 붙여진 이유입니다. 녹을 때 사과산을 다량 방출하고 궤양과 치아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수소와 팜펄의 영향은 10세 소녀가 이 사탕을 먹었을 때 밝혀졌습니다. 극도로 산성인 이 사탕은 거의 즉시 그녀의 입안에서 타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산이 피부의 일부를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사탕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제품의 산도에 충격을 받았죠. 당연히 여러 국가에서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1876년 목시는 코카콜라보다 10년 앞서 미국 최초의 대량 생산된 청량음료로 소개되었습니다. 목시는 매우 인기 있는 음료였지만 대공황 기간 동안
코카콜라가 번성하는 시기에 회사가 광고 노력을 크게 줄이면서 인기를 잃었습니다. 목시가 설탕이 가득한 다른 전통적인 탄산음료와 차별화되는 점은 종종 후천적 맛으로 묘사되는 독특한 풍미 프로필입니다. 인기 있는 탄산음료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맛과 달리 목시는 용담 뿌리를 첨가하여 파생된 독특한 허브 맛과 약간 쓴맛을 제공합니다. 목시의 기원은 자신의 공식을 개발한 어거스틴 박사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용담 뿌리를 주 재료로 하여 다양한 허브를 직접 양조주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조리법에도 사사프라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1960년 FDA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1998년 프리토레이는 레이스 도리토스 및 러플 와우 칩이라는 놀라운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칩은 올레스트라라는 특수 성분 덕분에 무지방 옵션으로 판매되었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이름의 한 제조업체는 이 무칼로리 지방 대체품을 개발하기 위해 200에서 300억 달러 사이의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기름에 튀긴 일반 감자칩과 달리 와우칩은 FDA에서 안전한 식품 첨가물로 승인받은 올레스트라는 지방의 맛과 질감을 약속했지만 분자가 너무 커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은 소화 시스템을 통과했기 때문에 칼로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것은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꿈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행히도 와우칩스를 먹는 현실은 그다지 장밋빛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복부 경련과 설사와 같은 완화제와 유사한 불쾌한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와우칩스의 초기 출시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매출은 무려 3억 4,700만 달러에 달하여 그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인 관심이 판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는 매출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2004년 프리토레이는 와우칩스를 라이트 제품으로 조용히 리브랜딩했습니다. 성분 변화에 대한 확인된 정보는 없지만 올레스트라는 여전히 성분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레드불과 같은 에너지 드링크는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카페인 함량이 높고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유형의 레드불이 18세 이상의 개인에게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이러한 음료에 함유된 엄청난 양의 카페인과 종종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일부 에너지 음료에는 커피 6에서 8잔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카페인 함량은 심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불안감을 증가시키며 수면 문제 및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음료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아미노산인 타우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타우린은 소량만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여겨지지만 어린이의 성장과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심지어 레드불이 포뮬러에 타우린을 함유한 것을 12년 동안 금지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 미국의 루카스 리몬과 루카스 리몬 콘칠리 캔디는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주도한 조사에서 충격적인 문제가 드러나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세 멕시코 자회사에서 생산한 이 달콤한 간식은 테스트 중에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준의 납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사탕에 들어있는 납의 양은 FDA가 간주하는 안전 한도를 2배나 초과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식품의 납은 고혈압 및 신장 손상을 포함한 심각한 장기적 건강 영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어린이에게 미치는 납의 영향은 신체가 발달함에 따라 신경계와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납이 사람의 뼈에 수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납으로 인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탕은 법적인 허점을 통해 금지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금통처럼 포장되어 있었고 시즈닝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매장 진열대에 그대로 둘 수 있었습니다. 마스는 이 제품들이 낡아서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제거되었으며 결국 다른 버전의 사탕을 위해 생산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전국적으로 루카스 사탕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제품이 수년에 걸쳐 레시피를 변경했는데 점점 더 많은 재료가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블루 스마티가 좋은 예입니다. 약 3년 동안 파란색 스마티는 시장에서 사라졌죠. 다른 스마티들 사이에서는 백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파란 스마티가 진열대에서 치워졌을까요?
회사에 따르면 금지령은 그들이 사탕에서 모든 인공색소를 제거하는 과정에 있었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청색 화학물질은 자연적인 대체물이 없었기 때문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루 스마티가 아이들을 과잉 상태로 만든다거나 그 안에 있는 화학물질 독성 임계값을 추가했다는 다른 다양한 주장도 있었죠. 한때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 화학물질이 건강에 해롭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잘 알려진 에너지 드링크인 뱅 에너지가 법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음료가 지적 한계를 역전시키고 신경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일종의 기적의 치료법이라고 광고했습니다. 2018년에는 뱅 에너지가 제품에 슈퍼 크레아틴을 표시하여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국은 뱅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해 9월 배심원단은 허위 광고 및 기타 불법 행위 혐의에 대한 손해보상으로 2억 9,3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뱅 에너지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결과로 슈퍼 크레아틴을 함유한 음료를 계속 홍보하는 것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뱅 에너지의 이익과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기 위해 이 영구 금지 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청구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뱅 에너지의 성분에 근육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자주 섭취하는 널리 사용되는 유기농 보충제 크레아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뱅 에너지가 음료의 이점에 대해 고객을 오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어헤드는 다양한 맛으로 제공되는 밝은 색상의 부드러운 사탕입니다. 주로 미국에서 제조되지만 호주와 중국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전통적인 껌볼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고 강렬한 단맛으로 유명합니다. 에어헤드의 역사는 미국에서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일반적으로 초콜릿 가나슈를 기본으로 만듭니다. 복숭아, 딸기, 레몬과 같은 맛으로 찾을 수 있으며 일본은 값싼 사탕이나 견과류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카린을 성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카린은 실제로 세제와 치약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있으며 대부분 이 사탕은 제형에서 이 성분을 제거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사카린은 실제 벌집을 사용하지 않고 현연꿀의 맛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인공물질입니다. 생산하는 것이 비용적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그 맛을 복제하려고 합니다. 에어헤드 및 이와 유사한 껌 같은 사탕 브랜드의 한 가지 단점은 맛 경험에 기여하는 실제 풍미 좋은 성분이 항상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토레이, 축구장과 육상 경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생생한 색상과 풍미의 스포츠 음료입니다. 모든 연령대의 운동선수를 위한 갈증 해소제이며 자판기에서 쉽게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토레이가 약간의 변화를 겪어야 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13년 게토레이는 브로마 식물성 기름이라는 물질 때문에 유럽 시장에 맞게 레시피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BVO를 사용하여 게토레이의 유명한 다양한 색상과 맛을 혼합했습니다. BVO는 신경계의 다양한 문제, 피부 자극, 두근거리는 두통, 협음력 문제, 건망증 및 피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BVO를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일본도 이 특정 성분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게토레이는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료에 여전히 옐로우5와 6 같은 복잡한 이름의 착색료가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리틀 데비 스위스 롤은 비밀이 있는 달콤한 간식입니다. 그러나 이 맛있는 케이크 롤에는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알려진 색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허용되지만 어린이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한 의무적인 경고가 포함되어 있죠.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고가 필수가 아닙니다.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초콜릿 간식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타르트라진으로도 알려진 옐로우5는 식품에 생생한 노란색 또는 주황색을 부여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합성 염료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아이들의 과잉 행동과 행동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드러기 및 가려움증과 같은 경미한 증상부터 심각한 아나필락시스 사례에 이르기까지 알레르기 반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알룰라 레드 A씨라고도 불리는 이 염료는 식품에 생생한 붉은색을 부여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합성 적색 염료입니다. 연구 결과는 엇갈리지만 일부 연구에서 이것은 면역체계의 종양을 포함한 특정 형태의 암 위험 증가 사이에 잠재적인 연관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이 포장에 경고 라벨을 부착한 이유입니다. 초콜릿으로 만든 킨더 서프라이즈 달걀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킨더 서프라이즈 내부에는 플라스틱 캡슐이 담긴 작은 장난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먹을 수 없지만 미국 FDA에 따르면 질식 위험 때문에 판매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장난감 안에 들어있는 것에 아무리 기뻐하더라도 위험이 있는 것이죠. 킨더 서프라이즈 안에 있던 장난감에서 사람들이 질식했다는 보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것을 판매할 경우 약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최근 이것은 살모넬라균이 발견돼 영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진열대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스투를란드의 슈테자르 양조장에서 생산한 악명 높은 고래 맥주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도 전에 금지되었습니다. 이 금지는 양조 과정에서 고래 고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는 엄격한 식품 규정에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공중보건당국은 우리 식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모든 제품은 식품법을 준수해야 하며 공인된 공급업체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고래고기와 관련된 회사인 흐발루르는 고래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면허가 없었습니다. 이제 양조장이 고래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인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대답은 고래고기는 한겨울 축제 기간 동안 먹으며 상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그것은 맥주 양조를 위한 훌륭한 재료였습니다. 양조업자가 맥주의 모든 종류의 특이한 물건을 추가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도넛이나 달가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테드 야르 양조장은 알코올 도수가 5.2%이고 고래고기가 가미된 이 맥주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아 실제로 더 건강에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맥주를 마시면 당신이 진짜 바이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래프트 푸드라는 회사가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항의에 대응하여 납작한 동물 모양의 사탕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롤리 로드킬 구미 캔디로 알려진 이 캔디는 과일향이 특징이며 타이어 자국이 있는 자동차에 치인 동물을 담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크래프티의 대변인은 소비자의 우려를 인정하고 제품이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탕 생산을 중단하고 남은 재고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산 중단에 대한 결정은 동물 권리 단체들이 그 사탕이 잠재적으로 어린이들이 동물에 대한 잔인한 행동에 가담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 후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생우유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왜 누군가가 우유를 금지할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들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모두 건강 위험에 관한 것입니다. 생우유는 캐나다 전역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우유가 저온 살균되지 않기 때문에 해로운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 가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인 및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은 식중독의 위험이 더 높으며 생우유의 위험은 심각하여 식품 매개 질병의 모든 종류의 불쾌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생우유를 얻으려고 시도하는데 예를 들어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들에서 생우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그것이 합법입니다. 이국적인 중국 사탕 호플레이크는 중국 산사나무 열매로 만들어집니다. 이 작은 진미는 일반적으로 분홍색이며 두께가 약 2mm에 불과한 섬세하고 얇은 디스크 형태를 취합니다. 산사플레이크는 일반적으로 매우 저렴하며 때로는 아시아 시장에서 패키지당 50센트에 불과한 가격으로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축제, 중국 불꽃놀이를 연상시키는 다채로운 라벨과 함께 원통형 스택으로 포장됩니다. 또한 달콤하고 약간 톡 쏘는 맛으로 유명하며 종종 차 세션 중에 손님에게 제공되거나 단순히 어린이를 위한 간식으로 즐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화를 돕기 위해 쓴 중국 약초와 함께 복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꽤 흥미롭게 들리지 않나요? 그러나 여기에서 미스터리가 시작합니다. 산사플레이크는 미국에서 식품 품질을 광범위하게 감독하는 기관인 FDA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은 미국 FDA 승인되지 않은 특정 인공 색소를 함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럽, 아시아 및 호주에서 사용되지만 미국에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브랜드는 사탕을 다른 빨간색으로 교체했습니다. 납은 신체에 독성이 있는 화학 원소입니다.
납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납 중독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당신이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장소는 맛있는 막대사탕입니다. 이것은 오리를 흰색 또는 주황색 줄무늬 막대기에 부착된 짙은 갈색 과일맛 사탕인 타마린도 막대사탕으로 이끕니다. 수백만은 아니더라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대사탕을 먹었고 2살배기 아이의 구체적인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정기혈액 검사 결과 그의 몸에서 위험한 양의 납이 검출되었죠. 알고 보니 사탕 포장지를 포함해 막대기에도 많은 양의 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뇌손상, 기억상실, 복통, 행동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랄 것도 없이 이 막대사탕은 즉시 금지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1월 5일에 열리는 사망의 행렬은 3명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도시와 마을을 여행하는 사랑받는 전통입니다. 이 행렬의 하이라이트는 항상 발타자르, 멜키오르, 가스파르가 길을 따라 환호하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불행히도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마드리드의 수백 년 된 전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6세 소년이 사탕을 신나게 쫓다가 크리스마스 부유물에 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마드리드시는 사망의 행렬 중에 사탕을 던지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3명의 동방박사가 도시를 행진하고 군중에게 손을 흔들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벽이 있는 거리에서 동방박사들은 여전히 사탕을 던지는 것이 허용될 것입니다. 그들은 수레와 함께 걸으며 길을 따라 있는 사람들에게 사탕을 나눠줄 것입니다. 보안팀 멤버인 실비아 누네즈는 사람들이 사탕 한 조각을 얻기 위해 기꺼이 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사사프라스는 북아메리카와 동아시아가 원산지인 나무로 이전에는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프라스의 진정한 형태는 미국 FDA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프롤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 물질은 정확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FDA는 이를 발암성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따라서 사프롤을 더 많이 섭취하고 오래 섭취할수록 암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그것은 엑스터시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사사프라스의 뿌리와 껍질이 암을 일으키고 간을 손상시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인이 5mm만 섭취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구토, 고혈압, 환각, 발한, 안면 홍조와 같은 사사프라스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프라스 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초콜릿 브랜드인 허쉬는 전 세계, 특히 영국에서 초콜릿 애호가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쉬의 초콜릿이 캐드버리와 같은 브랜드의 맛있는 맛과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쓴맛, 왁스맛, 불쾌한 뒷맛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12월 30일 허쉬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들은 일부 다크 초콜릿 바에 납과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가 다크 초콜릿 바에 위험한 중금속이 있다고 경고한 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허쉬뿐만 아니라 린트, 기라델리 등 유명 브랜드들도 공경에 처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허쉬의 다크 초콜릿 바 3개는 약 28g의 초콜릿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납 또는 카드뮴 최대 허용 수준을 초과했습니다. 허쉬 스페셜 다크 마일드 스위트 초콜릿, 릴리 엑스트라 다크 초콜릿 70% 카카오, 릴리 익스트림 다크 초콜릿 85% 카카오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맛 문제 외에도 일부 허쉬 초콜릿 바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리보같이 유명한 젤리곰이 어떻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아마존에는 50페이지가 넘는 리뷰가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에 동의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젤리곰을 먹으면 빨리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 조사 결과 이것은 설탕이 없는 젤리곰의 설탕 대용품인 리카신 때문임이 밝혀졌는데 리카신은 거의 설탕만큼 답니다. 이 사탕은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문제는 완전히 소화되지 않는 인공 감미료인 말티톨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장에서 발효되죠. 이것은 생물학적 물질을 더 단순한 물질로 분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그램만 먹어도 화장실로 달려갈 수 있죠. 당신은 이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사를 둔 회사인 퓨전 프로젝트는 포로코로 알려진 일련의 음료를 만드는 일에 담당했습니다. 포로코의 원래 레시피에는 실제로 많은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알코올과 카페인의 혼합에 대한 우려가 꽤 많았고 사람들은 이 음료가 특히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우려가 여러 주에서 음료를 금지했기 때문에
퓨전 프로젝트는 포어로코 제품의 일부 변경을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음료의 성분에서 카페인, 타우린, 과라나를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포어로코가 더 이상 에너지 드링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알코올과 카페인의 조합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각성제의 일종이므로 알코올의 영향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몸에 좋은 것보다 더 많이 마실 수 있으며 이는 알코올 중독, 판단력 장애 및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어로코를 사랑했고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았던 암시장도 등장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